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 국회 탄핵 소추단, 여기는 지금 국민의힘 측이 한 명도 없죠. 네. 탄핵 소추단은 전부 다 민주당 측에서 구성을 했고 변호인들도 민주당이 선정한 사람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추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인 정청래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의 그 당론을 대변하는 그런 뭐 변호인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되면서 다수로, 원래는 국회 그 일단 법률단 여기에 보면 이제 여야가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네. 없애버리고 이번에 탄핵 소추안 그 이 대리인단도 전부 다 이 민주당이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거기에 보면 김희수라든지 전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이광범 변호사가 들어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광범 변호사가 누구신지 아시죠? 바로 이 좌파 변호계의 아주 그 거두입니다. LKB라는 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 문재인 때 초대 공수처장으로도 거론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주당 측의 소송은 이 LKB가 사실상 담당하고 있어요. 바로 이 LKB나 이광범 변호사가 여기에 이제 소속돼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는 그동안 이렇게 그냥 법정에서만 조금 오고 갔던, 즉 탄핵 소추안을 정리를 하면서 이 형법상 내란죄 부분은 다 걷어내고 그거는 법원의 몫이다. 이 일반 법원의 몫이다. 이렇게 넘겨버리고 헌법에 대한 일단 위반 부분. 그러니까 이제 판단은 그거겠죠. 헌법 위반 부분만 해도 충분히 탄핵 소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증인들, 예를 들어서 사령관들이 이런 사람들을 안 불러도 된다. 네. 그리고 국무위원들 몇 명만 부르면 끝난다. 그러면 빨리 아마 이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 저는 그 의도 아니겠습니까? 뭐 그 의도인데 이렇습니다. 12월 14일에 이제 204표 찬성으로 통과가 된 그 탄핵 소추안 그 보면요. 내란이라는 단어가 36번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일주일 전인 12월 7일은 그때는 부결이 됐었죠. 네. 집단 불참으로 부결이 됐는데 그때는 그 부결된 소추안에는 내란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13번에서 36번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내란 그랬잖아요. 내란 네. 속에 윤석열을 하루라도 더 대통령 자리에 놔둬서는 안 된다. 시급하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12월 둘째 주죠. 둘째 주에 보면은 이제 군 사령관들이라든가 국정원 1차장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요 정치인 체포부터 또 김어준 씨가 국회에 등장해갖고 뭐 체포돼서 이송되는 한동훈을 살해하려고 했다. 사살조 운영. 뭐 사살조, 체포조를 넘어서 사살조. 그다음에 특수전 사령관하고 거기 또 단장 대령 뭐 등등 나왔고 여러 가지 증언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무력을 동원해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려고 했구나. 이런 정황들이 나오면서 내란이구나 하는 여론이 급속도로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러 가지 유무형의 압박을 받아서 그중에 뭐 12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한 거 아니냐. 네. 지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내란죄를 빼버리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국정농단에 대한 혐의가 있었고 그 중에서 내란죄 부분은 좀 정리하고 빼고 뭐 그렇게는 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내란죄 부분입니다. 이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님 그 형법 조항들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그러니까 헌법상에 보면 내란죄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 내란 외환의 죄로만 이제 소출될 수가 있다. 네. 이제 국헌문란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지. 우리가 형법에 보면 이 내란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 이제 뭐 우두머리나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또 모의한 사람들도 뭐 처벌하고, 지금 사실은 경찰청장, 차장, 그다음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8명의 지금 군사령관 다 지금 이 혐의로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법원에서 지금 예를 들어 증명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들을 사실 가지고 와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게 당신 이런 지시한 적 있냐? 예. 그 내란에 이런 부분 한 적 있냐? 이런 부분을 따져봐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명을 해야지만이 탄핵에 대한 요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법 87조가 내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맨 위에 세 줄 중에 그 둘째 줄을 잘 보십시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네. 요거를 내란이라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요게 내란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형법 91조가 있습니다. 네. 국헌 문란이란 무엇인가? 국헌 문란의 정의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그 91조 2항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요게 아하. 국헌문란이다. 아, 저 있네요. 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이 항이 중요합니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예를 들어 국회. 저게 해당됩니까? 안 그렇죠. 됩니까? 해당되죠. 되죠. 중앙선관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되죠. 그러니까 국회와 선관위를 강압에 의해서 그 야구방망이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뭐 군인들 군인들 뭐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이게 다 체포하려고 케이블타이. 예. 뭐 많잖아요. 네. 강압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 그러니까 국회가 이 헌법 그 77조 그 비상계엄에 대한 거기를 보더라도요. 비상계엄이 있으면 국회가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의 권능 아니에요. 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 권능 아니에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무슨 뭐 문 부수라도 총을 쏴서라도 드러내라. 지금 의결 종속수가 안 된 것 같다. 4명이 4인 1조로 해갖고 1명씩 끌어내라. 이게 딱 저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게 핵심인데 저걸 지금 빼자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게 증명이 돼야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지금 보면 민주당 측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무회의 의결 안 거친 거 네. 그런 절차적인 문제 그렇죠. 이런 거라면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저런 것들이 증명이 돼야 예를 들어서 사령관들이 와서 저 진술을 해줘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제가 대통령에게 지시 받아서 저 도끼로 찍고 들어가라고 그랬다. 네. 그다음에 총도 뭐 하면 총 쏘라고 그랬다. 네. 이런 지금 그동안 김용현 전 장관 그 진술서에 나왔던 관련된 사령관들의 진술이 헌법재판소에 와서 진술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있어야지만이 이 사람이 지금 기본적으로 헌법기관에 의한 어떤 국헌을 문란하게 했구나. 네. 그 판단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그거 안 거예요. 따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민주당이 그 탄핵소추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저 형법상에 저거는 드러내고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만 따지겠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만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요. 계엄 이후에 국회 본회의장 그 답변에서요. 네.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중대한 하자다. 네. 실체적으로도 또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비상계엄령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뭐 그것만 갖고 일단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 근데 이 내란죄를 드러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탄핵 통과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했을까? 이걸 드러내도 통과될 거다. 탄핵은 인용될 거다. 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월 4일 2차 변론 준비 기일에 그 민주당 국회 측 대리인 민주당 정청래가 임명한 그 김모라는 그 변호사 있잖아요. 이거 헌법 헌재의 권유에 따라서 이 내란죄를 드러낸다. 예? 삭제한다.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본인들이. 이야기하신 대로 예. 재판관 이야기하신 대로 한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헌재가
이 바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우리는 뭐 국민만 보고 간다 뭐 어쩌고 하는 이유가 이 이야기가 바로 이런 지금 지원님이 제기했던 뭔가 지금 헌법재판소하고 이 국회 소추단하고 뭔가 거래가 있지 않냐. 네. 예를 들어서 이걸 내란죄를 형법상 내란죄를 빼기로 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자, 아까 지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현실적으로 빨라지죠. 지금 벌써 일주일에 2번씩 하기로 했어요. 네. 2번씩 지금 날짜까지 다 정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월 말 정도에는 심리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하냐? 그러면 지금 원래대로 하자면 지금 이 사령관들을 하나씩 다 불러야 돼요. 구속된 사람들을 다 헌법재판소 법정으로 불러서 당시 참여했던 뭐 특전사 사령관, 방첩사령관, 뭐 그다음에 누굽니까 정보사령관. 정보사령관 다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진술을 들어야 돼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대통령 당신 지시했어 안 했어? 네.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예, 김영현도 네. 불러야 되고요. 그 네. 거기서 그 일차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절차상 문제만 딸랑 다루겠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요. 그 이제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뭐 지지해달라 열린우리당을 그때 그런 이야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결정 내렸냐면 당신이 말한 거는 법적으로 위반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이 직을 사임할 만큼 중대한 게 아니다. 그렇죠. 라고 해서 이제 기각을 해버렸잖아요. 그때 선거법 위반인데 그렇죠. 위반은 맞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뭔가 이 내란죄를 드러내도 이 탄핵 통과가 확실하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요 헌재가 이 민주당 측 요구대로 가잖아요. 네. 가서 탄핵을 인용을 한다. 음흠. 그러면 뭐 2월 말 정도면 가능하다. 네. 그러면 4월 말까지 대선이 열려야 대선이 되니까 이재명은 무조건 거기서 당선되면은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의 그 불소추 특권에 그 소추에 재판도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걸로 그냥 다 퉁치려고 그런 퉁치고 거죠. 다 끝난다 이런 건데요. 이런 건데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조기 대선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내란죄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검찰이나 뭐 그 당시 특검이 만들어질지 어떨지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네. 뭐 수사가 이제 끝나서 기소가 되면 막 재판이 시작된 정도 아니에요.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내란죄로 그게 되려면 1심, 2심, 3심 가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야지 이건 내란 범죄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내란 범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치 선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란죄라고 그러죠. 내란범에게 어떻게 내란 동조당 그 후보를 어떻게 찍어줄 수 있겠느냐? 이따위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더라도 네. 헌법재판소가 나름대로 이게 내란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거 할 수 있도록 하자면 결국 뭐겠어요? 이쪽에 있는 형사 피고인들을 전부 다 불러갖고 물어보고 그 결론의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 내리는 거 그거는 헌법재판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일반 법원과는 달리 네. 그걸 일단 해봐야 네. 내란에 대한 심증을 굳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결정을 내리면 네.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에서 내란죄가 수용이 돼서 입증이 돼서 나중에 대통령 파면 사유에 내란죄도 들어가면은 민주당이 이건 내란 정당이다. 네. 내란 동조당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국민의힘은 할 말이 없어져요. 네. 근데 그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잔뜩 탄핵 소추안에는 전부 다 넣어놔 놓고 네. 이제 정작 이제 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시간의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재명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를 좀 빨리 해서 이재명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이번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 200명 이상 205명인가요? 4명인가? 4명 네, 있죠? 204명. 찬성한 이유가 바로 아까 지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내란의 부분에 대한 어떤 혐의가 강했기 때문에 그 동의가 그렇게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무지한테 이제 뭐 별로 필요 없으니까 그냥 퉁치고 우리는 쉬운 걸로 해서 빨리 결론 낼 거야?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이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 저 한남동 앞에 지금 저런 시위도 벌어지고 뭐 나라가 난린데 만약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이걸 기반으로 결론을 내리면 예. 국민적 동의 얻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 저는 그거 안 된다고 보고요. 사실상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이제 민주당 측 요구대로 그걸 드러내고 저 탄핵 심판을 했는데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국민적 승복이 되겠습니까? 저는 뭐 제2의 사태가 온다고 봅니다. 예, 그 불복하는 거죠. 그 불복 운동이 되고 그럼 불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조기 대선이 열리잖아요. 네. 보이콧으로 갈 걸요 아마. 뭐 정당성이 없어지죠. 예, 보이콧으로 가고 나라가요 두 동강이 납니다. 네. 아, 거의 이게 내전이 되는 거예요. 내전 수준의 두 동강 완전히 그 국가 분열 네. 예, 두 동강으로 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호님 지적이 이제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지금 대통령의 그 모였던 저 집회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가 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탄핵을 하려고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또 탄핵에 찬성을 했고 자, 그렇게 됐으면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네. 이 민주당이 이제 꼼수를 부려서 그거는 싹 집어내버리고 빨리 네. 하려고 지금 이 헌법 절차상 위반 요것만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민 민심에서도 그렇고 법 감정에서도 그렇고 이거 이 보수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을 잘못했다는 거 다 인정하는 분들도 수용을 못합니다. 왜? 잘못했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절차를 정확히 밟아서 해야지. 그럼요. 그 하자가 없어야지. 그렇죠. 하자가 있으면 이거 나중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니 이재명은 온갖 방법 동원해서 다 재판 연기하고 뭐 그렇죠. 생쇼를 하는데 예. 그거는 괜찮고 예. 이거는 그냥 이렇게 빨리 하면 그냥 우리가 수용하라고? 예. 그거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 이 대선 이거는 뭐 아예 그냥 염두에도 없는 거예요. 아니 633이 그 강행 규정이에요. 633이요. 공직선거법. 예, 선거사범위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 해갖고 633인데 지금 1심이 그 2년 몇 개월 만에 한참 늦게 나왔는데 하여간 작년 11월 15일에 나왔잖아요. 네. 그 이후 633이면 3개월이면 언제입니까? 2월 15일인데 이제 이재명 그 항소심 재판이 이달 23일에 열린다는 거예요. 1월 23일에 재판 시작되면 2월 15일까지 그게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얼마나 시정잡배 같은 그 저기 짓을 했습니까? 그거를 송달하려고 그랬더니 이사불명이다. 네. 이사 갖고 새로운 주소 모르겠다. 그 찾아갖고 또 보냈더니 폐문부재다. 문이 닫혀 있고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 뭐 이 짓거리 갖고 지금 이렇게 그 저기 늘어뜨린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건 괜찮고. 네. 예.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다음에 이 탄핵 소추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심판을 받아야 국민들의 수용성이 생긴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이 엄험한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일단 정리하면서 반대해야 되고 또 하나의 의미는 자,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시간을 좀 벌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모든 관심은 시간을 땡기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간을 좀 끌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이재명이 항소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대선에 임할 수가 있어요. 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 또 위증교사 사건도 제가 이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판이 달라져요.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거 만약에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거 너무 나라가 다 깨지는데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한 대로 그럼 국민의힘이 좀 더 변화되고 바뀌는 가운데서 그걸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바뀌어서 국민들에게 자 저희들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아, 그럼요. 예.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게 정도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요. 그리고 일정 정도의 뭐 국론 분열이야 불가피하겠지만요. 아까처럼 나라가 내전 수준으로 두 동강 나는 일은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헌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1월 3일에요. 그 민주당 측 그 변호사가 헌재의 권유로 이거 내란죄를 철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 두 사람 앉아서 다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중대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헌재의 권유로 요 내란죄를
철회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희는 그렇게 권유한 적 없다.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뭐 사실상 근데 그렇게 중대한 팩트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정정을 안 했다는 거는 사실상 그런 발언에 대해서 수긍을 했다라는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참 지금 공수처가 저렇게 뻘짓하고 있으면서 또 그렇고 이 또 내란죄 부분에 대한 지금 민주당의 저 꼼수도 그렇고 이게 지금 조금의 프레임을 지금 좀 바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 윤석열 대통령 내란 저 이 비상계엄도 저거 황당한 거지만 이거 민주당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 쟤들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예. 왜 공수처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잖아요. 그게 완전히 지금 헛발질해갖고 지금 완전히 윤 대통령한테도 명분을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나라가 진짜 저희들 걱정은 이게 자칫 장기화되면 정말 이 꽤 어려운 상황을 갈 수 있다. 아까 지금 제가 뭐 캐나다 이야기도 했고 지금 트럼프 이야기도 했지만 이게 만약에 상반기 동안 계속 이렇게 아무런 결론 없이 이렇게 서로 장의 싸움이 격화되다 보면 결국은 망가지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나라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들어가야 여러 가지 이 투자자들이나 또 외국에서 볼 때도 한국이 정상 절차 속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조기 대선을 해도 국민적 어떤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은 인용되고 조기 대선은 열리는데 내란죄에 관한 거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그때 또 대선 전에서 계속 내란 가지고 몰아붙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 이런 혼란, 그걸로 인한 극심한 국론 분열, 뭐 내전 수준의 분열, 뭐 이런 것들을 심각한데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거 헌재에서 이거 가볍게 생각하고 했다가는요 정말 나라 두 동강 냅니다. 헌재가. 네, 예.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자, 헌재가 정말 정상적인 판단을 좀 내렸으면 하는 그럼 계속적으로 워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